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매매 기법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개별 전략에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아니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성향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주식 시장이라는 데에서 어떤 현상이 존재하고 그 현상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패턴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정형화돼 있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번 챕터에서 정리해보는 게 그런 대표적인 주식 매매 방식을 다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수급 매매, 뉴스 매매, 재료 매매, 신규 상장주 매매, 캔들 패턴 매매 이렇게 9가지 대표적인 주식 매매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순간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확 발생할 때 매수를 해서 그 상승 모멘텀 부분을 먹고 나오는 매매가 돌파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이전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 매수하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의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82만 원, 이때가 전 고점인데 이날 이제 7월 3일 날 전 고점을 뚫으면서 강한 상승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 고점을 뚫어서 이 어떤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하는 상승 모멘텀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뭐 이때 이제 일본 기준으로 이때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전략을 돌파 전략으로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봉으로 볼 경우에 여기 이제 분봉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캔들 차트 외에 여기 이제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걸 누르면은 분봉의 상승의 그 양봉, 음봉에 더해서 이 거래량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가로 두께로 표시해서 이렇게 돌파 같은 걸 확인할 때 유의미한 타점을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캔들 볼륨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덕성 우호 종목 같은데 뭐 이런 데나 이런데 이제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는 타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나 이때 이제 같이 진입을 해서 상승 모멘텀 분을 먹는 게 이제 돌파 매매 분단위 돌파 매매를 수행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같은 경우 이제 좀 떨어졌지만 이때는 탑승을 했으면은 이후로 쭉 상한가까지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이때 돌파에 참여했으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확 오르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전에 전고점 같은 것들을 잡아서 거기에 내가 생각한 어떤 가격대 라인을 돌파하는 경우에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같이 탑승해서 매매하는 게 돌파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시세가 딱 나오는 시점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매매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이제 빠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대회 입상자나 그런 분들이 하는 매매의 거의 8, 90% 이상은 다 돌파 매매를 주로 하시고요. 그만큼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데 적합한 투자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돌파 매매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가 있는 변동성이 큰 순간에 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또 그만큼 칼 손절을 하지 못할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잘못하다가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매매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돌파 매매를 이제 손으로 한다. 저희는 이제 주식 자동 매매 봇을 만드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자동 매매 봇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손매매로 할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시세를 관찰하고 있다가 돌파하는 순간에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이제 주식 개장 시간이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통 이제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수행하기는 힘든 방식의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업 트레이더나 이제 저희처럼 어떤 봇 형태로 만들어서 주식 자동 매매 봇으로 운영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다. 이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눌림목 매매가 있는데요. 이 눌림목 매매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장대 양봉, 보통 이제 기준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양봉이 크게 나온 상승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봉이 등장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간주해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꺾인다기보다는 약간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2차 슈팅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기준봉 이후에 음봉이 뜨면서 약간 가격적인 단기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수해서 이런 2차 슈팅 때 매도하는 방식이 이제 눌림목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코프로 같은 종목에서 뭐 이런 때 이제 기준봉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뭐 이런 이제 기준봉 이후에 약간 눌렸을 때 뭐 이럴 때 좀 조금 애매하네요. 다른 걸로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 같은 게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약간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 이제 모았다가 이렇게 2차 슈팅에 파는 게 이제 눌림목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조정 기간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매수해서 이제 다시 2차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눌림목 매매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눌림목 매매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입 시점 자체가 돌파 매매처럼 급격하게 호가창에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여유롭게 조금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직장인도 만약에 손매매로 할 경우에 조금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매매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건 이제 호가창에 있는 물량 내에서 먹어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큰 금액, 뭐 몇십억, 몇백억은 돌파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눌림목 매매는 차분히 눌림에서 그냥 분할로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시드가 이제 몇십억, 몇백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도 이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눌림목 매매 단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 이후에 2차 슈팅이 나오면은 다행인데, 근데 이제 2차 슈팅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꼬꾸라지게 될 경우에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2차 슈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 단타라기보다는 약간은 스윙 느낌으로 수익 실현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거는 눌림목 매매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한가 따라잡기, 줄여서 상따라는 매매 방식이 있는데요. 이 상따 방식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촬영일 시점 기준으로 하루에 상승폭이 이제 30%로 이제 상한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한가 제한을 이용한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가려고 할 때 뭐 27%나 28% 이때쯤부터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때 잡거나 그 27%대 매수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상한가에 딱 잠기는 순간에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걸 말 그대로 따라가서 매수하는 방식이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매매 방식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가 안전하게 끝까지 잠길 경우에 보통 이제 다음날에 이렇게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종가까지 잘 묶어놨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갭을 엄청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매는 잠깐 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예시로 이런 덕성우 같은 종목 보면은 이날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잘 들고 갔으면은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갭을 6.83%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따로 잘 잠궈서 들고 가면은 다음날 갭을 크게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연상으로 다음날 또 상한가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에 잘 잠궈서 들고 가면은 다음날에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에 하루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종목 수도 이제 충분히 갖춰져서 이렇게 하루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들을 상한가 근방에서 매수해서 이제 상한가가 잘 잠겨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수익을 다음날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우선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타점이 딱 정형화돼서 상한가 근방에 도달할 경우에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시점에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전략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딱 진입해서 매수가 잘 됐는데 이제 그 상한가가 깨지는 순간에 칼 손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바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상한가가 이제 깨지는 경우에 칼 손절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상한가가 깨지는지 잠기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시세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처럼 주식 자동매매 봇으로 사용하지 않고 손매매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인은 좀 하기 힘든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상한가가 계속 잠길지 이탈할지 구분해서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상한가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상한가가 잠기는 종목이고 잠기지 않는 종목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 핫다라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하한가 따라잡기 핫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역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에 이 하락할 수 있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30%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특정 종목이 이렇게 마이너스 30%로 완전 급락할 경우에 그 하한가에 매수해서 이런 다음 반등을 노리는 이제 매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역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SG증권발 작전 세력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다우데이터 같은 종목을 보면은 이때 이제 작전 세력이 다 던지면서 엄청 급락을 했죠. 그래서 하한가가 이제 3연속 하한가가 나왔는데, 근데 이날 이제 4월 26일도 하한가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 종가는 마이너스 19%에 마감했기 때문에 이날 이제 하한가에 매수를 했으면은 이 종가에 팔았으면은 거의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로 급락한 종목을 이제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게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 핫다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 방식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 따라잡기와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이 그냥 딱 하한가 도달할 때 매수한다라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다른 매매 방식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 방식의 단점은 방금 본 것처럼 이제 하한가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보통 해당 종목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악재가 나오거나 어쨌든 되게 큰 문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하한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하한가 이후에 또 이렇게 연속으로 하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단기간에 계속 하한가로 쭉 흐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마지막 저점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 잘못해서 하한가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이틀 만에 또 마이너스 60%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얘는 또 하한가가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을 잘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 매매 방식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급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급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특정 종목을 매매하는 주체들을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뭐 투신, 보험, 은행, 종금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지금 이 주식을 이제 개인이 얼만큼 매수하고 외국인이 얼만큼 매수하고 기관이 얼만큼 매수하고 또 얼만큼 이제 매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종목이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이 얼만큼 사고 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은 개인들에 비해서는 운용 자금이 크고 어느 정도 시세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많이 사면은 이제 그 종목은 조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을 확인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과 같은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조금 힘 있는 곳에 붙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이제 수급 매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종목별 투자자 매매 추이 1702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종목별 투자자 매매 추이라고 해서 특정 종목을 개인, 기관, 외국인 관점에서 개인이 얼만큼 사고, 외국인이 얼만큼 사고, 기관이 얼만큼 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8일, 9일, 10일은 개인은 계속 팔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8일, 9일, 10일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뜨면서 이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니까 개인들은 팔고 가격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종목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간주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수급을 이제 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수급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수급 매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수급 매매의 장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자금의 운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수급 매매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라고 항상 수익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수익이 나면은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 1위 부자가 돼야겠죠. 근데 아니면은 뭐 워렌 버핏이 되거나.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도 이제 당연히 수익도 났다가 이제 손해도 나기 때문에 누적 수익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포지션을 따라가더라도 이제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뉴스 매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종목의 호재나 악재 뉴스가 뜰 경우에 그 뉴스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걸 파악을 해서 이제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이제 종목 뉴스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 310이 화면에서 이제 특정 종목의 뉴스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뭐 유진 로봇 같은 종목을 보면은 네, 지금 여기 이제 8월 7일에 유진 로봇이 LG U+랑 물류 로봇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는 좋은 호재가 뜨면서 이때부터 유진 로봇 시세가 강하게 붙었는데 여기 8월 7일부터 이렇게 계속 크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확인을 하고 그 뉴스가 만약에 호재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이 매수해서 이렇게 뉴스에 의한 시세 모멘텀을 먹는 게 뉴스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뉴스 매매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뉴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높은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 뉴스들을 이제 미리 알고 선침해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종목 뉴스 창 같은 데서 확인을 했을 때 그 이미 선침해한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해놨다가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이제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좋은 뉴스가 뜨더라도 생각보다 그 뉴스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서 시세 변화가 별로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해서 그 뉴스를 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그 뉴스에 의한 시세 변화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뉴스 매매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재료 매매라는 매매 방식이 있는데요. 이 재료 매매 같은 경우 특정 종목에 예정된 스케줄, 뭐 신제품 출시라든지 뭐 합병 공시, 아니면 배당 공시, 뭐 자사주 매입 공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별로 특정 이벤트를 몇 월 며칠까지 뭘 하겠다 이런 이벤트가 공시가 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공시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공시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서 매매하는 방식이 이제 재료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에서 여기 이제 자사주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7월 6일의 뉴스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제 7월 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3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냈는데요.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게 될 경우에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해당 주가 상승에 의한 호재로 볼 수 있고 이제 그만큼 회사에서 우리 돈을 써가지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을 소각을 해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호재겠죠. 그래서 여기 7월 6일날 자사주 매각 공시가 뜨게 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자사주 체결 추이 1932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해당 종목의 자사주 매매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일별 추이를 보면은 아까 공시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7월 7일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조금씩 자사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매각할 물량을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공시가 뜨고 나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의 시세의 변화를 보면은 여기 7월 7일 이때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실제로 이때부터 이렇게 쭉 약간 상승 모멘텀이 생기면서 7월 7일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씩 상승한 모습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 공시를 확인을 해서 자사주 매입이 호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같이 매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재료 매매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재료 매매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역시 뉴스 매매처럼 어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확률과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재료 매매의 단점 같은 경우는 뉴스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 재료를 미리 알고 선체매한 세력들이 그 재료 공시가 뜨자마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역시 되게 좋은 호재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서 재료에 의한 시세의 변화가 생각보다 적을 경우에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가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 매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그 신규 상장 당일이랑 며칠 동안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분석을 해놨다가 그 신규 상장하는 날부터 그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당일 이후 며칠 동안에 큰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신규 상장주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신규 상장 종목 1403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 최근에 큐리옥스 바이오 8월 10일에 상장한 큐리옥스 바이오 종목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당일에 변동성이 엄청나죠. 이 시가가 13,000원인데 고가가 29,700원이니까 이제 거의 100% 이상 하루 만에 거의 2배까지 올랐던 거잖아요. 이제 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하루 동안에 큰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하면서 매매하는 게 신규 상장주 매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잘만 매매하면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단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역시 이제 잘못하면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매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캔들 패턴 매매가 있는데요. 이 캔들 패턴 매매는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유의미한 캔들 패턴이라고 간주되는 캔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확률 값이 높은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 그 캔들 패턴에 기반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1937 화면 보면은 캔들 패턴 분석이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 이때 뭐 상승 삿바형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상승 삿바형 어떤 패턴을 띄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종목들 있죠. 그래서 뭐 상승 반격형, 십자 샛별형, 모압형, 상승 잉태형 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알려진 엄청나게 많은 캔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캔들 패턴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캔들 패턴, 확률값이 높은 캔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캔들 패턴을 잘 분석을 해서 내가 확률값이 높은 캔들 패턴을 알고 있으면은 그 캔들 패턴이 특정 종목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캔들 패턴에 따른 어떤 자리에서 매수 하면서 캔들 패턴에 의해서 매매하는 방식이 캔들 패턴 매매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캔들 패턴 매매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은 장점 같은 경우 내가 좋은 캔들 패턴을 찾을 경우에 그 유의미한 어떤 타점에 진입을 해서 높은 확률로,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 이제 좋은 캔들 패턴이 뭐인지를 이제 수동으로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캔들 패턴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해가 많이 없으면 뭐가 좋은 캔들 패턴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캔들 패턴이 뭔지를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캔들 패턴 매매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 시장에서 저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하한가 따라잡기, 핫따, 수급 매매, 뉴스 매매, 재료 매매, 신규 상장주 매매, 캔들 패턴 매매, 이런 매매 방식들을 잘 분석을 해서 잘 연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